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주목받는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목 강소기업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위즈코의 코어 박덕근 대표이사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덕근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본인 소개보다 일단 회사 소개와 곁들여서 저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에서는 회사 소개 네네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된 13년 된 회사이고요. 네. 저희가 강소기업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강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 특정 영역으로 따지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예. 구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는 데이터 자원 개발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너지를 예를 들면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네. 저장을 하고 그걸 유통을 하고 네. 일반 소비자가 유용하게 쓰고 가치를 개발하는 것처럼 예.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제조기업에서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잘 저희가 생산을 하고 예. 이거를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해서 제조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가치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해서 유능한 젊은 직원들과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이제 연륜이 있는 직원들이 융합하여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옵니다. 아까 방금 젊은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은 2030 세대는 아니죠? 전 아닙니다. 예. 직원들 가운데 2030 세대는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미래 첨단 분야의 기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주로 역점되는 분야, 주력을 두고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영역이 저희 주력 분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막 나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제조기업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 데이터의 가치를 명확하게 잘 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개발을 해서 네. 저희가 그거를 제조기업들한테 다시 되돌려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역점적인 일을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저희의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의 역점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IT와 제조와 융합을 결합하고 또 단계적으로 점점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업체다라는 부분이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IT 분야를 좀 결합하고 응용하는 그런 융합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위즈코어가 지금 특별히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말하자면 지금 회사에서 특별히 좀 잘 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며 주요 고객층은 좀 어느 쪽인지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그 데이터 분석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산업 영역은 제조업입니다. 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맞물려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현이 되게 중요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네. 그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 저희가 하나의 획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저희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네. 가공을 해서 인사이트를 발견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일부 대기업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가치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저희가 IT를 접목을 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조기업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도 한데 네. IT에 대해서 접목시키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IT에 대해서 제조업에 지속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좀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 일들 덕분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해서 가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AI라는 단어도 눈에 상당히 띄던데요. 미래첨단부년에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네. AI는 사실 AI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꽤 되는 그런 네, 용어이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말파고 이후에 예, 굉장히 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제조업은 아직은 AI 우리나라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업에서는 AI를 적용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분명 AI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활용을 갖다 대체를 하거나 혹은 네.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업에 AI가 도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해를 현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IT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융합적인 부분이 속해져서 제조업에 AI 기술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IT 회사가 제조업에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네. 융합적인 기술을 통해서 AI를 하나하나 제조업에 제공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박덕근 우리 대표님 개인적인 네.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과거에 뭐 대학에 전공을 했다든지 네. 그런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해오시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저도 뭐 사업가이고 사업체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계기는 네. 분명히 있었고요. 예. 2010년에 IT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네. 그 당시 IT 회사의 중소기업들은 되게 많은 부분이 그 기업 선진국에 있는 그런 IT 기술을 수입을 해와서 유통을 네.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저희도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2014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컨퍼런스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제조업에서 IT를 접목을 시켜서 제조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GE였습니다. GE였는데 예. 그런 거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에서 역량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예. 경쟁적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IT를 접목을 시켜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이런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데이터를 특히 제조업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IT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제품을 개발을 하고 제조 쪽에 저희가 IT 회사로서 뛰어드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그 모멘텀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즈코가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성장 스토리를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또 다른 성공 신화, 비교적 어려운 과정 속에 단기간에 상당히 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 회사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어떤 성공 스토리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직 성공을 하진 않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성장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2010년에 제가 젊은 나이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출신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이 그러듯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저희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데이터 분석으로서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 개발을 어떻게 해서 알릴 수 있을까 중소기업이라서 네. 생각을 해서 마카오에서 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한국이 마카오. 아니라. 네네. 예. 그래서 마카오에서 론칭을 했는데 다행히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호응이 되게 있어서 그 해에 라스베가스에서 동시에 저희가 제품을 론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한 그 당시에는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응을 많이 받아서 예. 많은 잠재 고객들한테 러브콜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네. 근데 불행히도 이게 계약으로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작은 회사고 예. 그래도 큰 회사들에 저희가 IT를 도입하는 거라서 예. 굉장히 신뢰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가 확신을 못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서 발로 뛰어서 많은 기업들 찾아가기 시작을 했고 네. 저희 제품이 혹은 IT가 제조업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꽤 오랫동안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고객들이 저희를 찾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IT를 제조에 접목시키는 일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저희가 예. 고객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이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되었지 예.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 마인드나 또 해외 마케팅의 경험을 좀 상당히 시행착오 속에서 좀 쌓아왔던 게 상당히 지금 오늘의 성장의 배경이 된 측면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위즈코리아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솔루션의 어떤 장점이랄까 특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제조 현장에서 특히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데이터의 자원 리소스가 있습니다. 네. 설비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입력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능한 유연하게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예.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인사이트를 낼 수 있게끔 IT 언어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IT 언어로 가공을 하지 않으면 날 데이터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원유를 그냥 캐서 쓸 수 없듯이 네. 이렇게 정제를 하는 과정들을 갖추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제조기업들이 어떤 기능들 혹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자세히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 기술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솔루션화나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컨설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컨설팅은 사실은 중소제조기업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예. 제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를 제품화를 하고 서비스화를 했던 게 저희의 넥스폼 위너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저희가 제조기업들에 직접 가서 저희가 구현을 하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향후에 그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나 이렇게 예. 여러 가지 클라우드 방법으로도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지금 줄줄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전문성이 필요한데 자,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가장 좀 역점을 두어야 될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기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예, 꽤 간단하게 오랫동안 하나,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네네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험을 꽤 오랫동안 해보면서 예. 이게 사실은 인문학적일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네. 팩토리 구축은 하나의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정을 이루게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네. 있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이지 않고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솔루션들은 이런 전문 기업이 할 수 있지만 여정을 네. 세우고 그거를 끌고 가는 것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제조기업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여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해와 예. 구축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조기업에서 그런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여정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 가는 회사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스마트 팩토리 여정에서 관련돼 있는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면, 자, 위즈코어의 강점은 이거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에 있는 다른 경쟁 업체와는 분명히 이게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회사가 실행을 하고 있지만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고요. 예. IT 기술은 제조 현장을 잘 알아야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IT 기업으로 2010년 설립이 됐고 출범을 했고 IT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7, 8년 동안에 제조의 공장 전국 구석구석 그리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제조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저희 서비스와 제품을 했을 때 IT에 대한 이해력과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다른 IT 기업이나 제조의 베이스로 둔 이런 회사들보다도 융합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회사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혹 오해나 이런 게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하는 일에 진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점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진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두지 않는 이런 일들 자체가 회사의 강점으로 계속 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진심이 저희 회사의 코어적인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막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말씀하시네요. 말하자면 사장, 간부들과 직원들 간의 어떤 진심, 어떻게 보면 이제 팔로우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했다, 성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고 융합 능력이 있고 어떤 시행착오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고 하지만은 경쟁 기업들 치열했을 거고 또 코로나 상황, 그다음 경기 침체 아주 악조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온 그런 위즈코만의 어떤 비법이랄까, 그다음에 이제 본인 우리 박덕근 사장님 본인만의 어떤 남다른 비법 그런 게 있다면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쉬운 질문입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저희 같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010년 창업 이후부터 편안한 대책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예.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 IT 중소기업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불편하고 힘든 시기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저희를 신뢰를 해서 그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저희를 선택을 해서 또 다른 어려운 위기를 넘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고객한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네. 투자자들한테 확정을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게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자체에서 저희 회사가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힘든 과정, 그리고 그렇게 이뤄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 회사와 저희 임직원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멈추지 않고 있고요. 그 멈추지 않음이 결국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동기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투자자와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네. 뭔가를 잘 보이기 위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되게 어렵지만 길게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사례 같은 거 생각나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예. 투자를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네. 사실은 그때는 회사도 되게 힘든 상태였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보다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위즈코어가 이걸 특정한 기간에 만들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저희도 되게 힘들었지만 그 신뢰를, 그 확정을 갖다가 저희가 보여줘야 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노력을 해서 예. 성과를 내서 그 투자자들은 확신을 예.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위즈코어를 창업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이다. 항상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첫 번째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네. 저희 회사 제품을 개발했던 순간도 기억에 남고 해외에서 론칭을 했던 순간도 기억에 남고 네. 첫 계약한 날 예. 그리고 첫 투자 받은 날 이렇게 다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근데 가장 지금 순간 말씀드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강소기업으로 나왔지만 이제 강한 기업으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방송에 나와서 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고 저희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인원으로서 임직원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기업보다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대우나 처우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임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예. 가장 기억에 그렇군요.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첫 직원을 뽑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2030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직원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뭘 제일 중요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면접을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면접을 예. 보지는 않고 저희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이 팀장이 면접을 보고 있고 네. 제가 면접을 보지 않은 지 꽤 되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면접관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의 이입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요즘은 기업이 면접을 무조건 중소기업이 보는 게 아니라 예. 저희도 면접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대방을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분법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중요한 보고 말,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면접을 하는 동시에 받기도 한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박덕근 대표께서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 잘 거쳐왔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 기업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경영 철학, 경영 철학이 네. 있다면, 네네. 예. 경영 철학을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 아직은 정립은 안 거창한 됐습니다. 정립은 되지 않았고요. 예. 하지만 십몇 년 동안 창업을 십몇 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들은 되뇌이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간단히 쉬운 철학인데 멈추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네, 멈추지 그래서 말자. 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대표이사와 회사는 주변의 시선을 되게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선들을 무서워하면서 항상 멈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면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와 임직원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게 CEO의 경영 철학이자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이 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혹은 중소 제조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네, 저희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영역이기 때문에 스마트 네. 팩토리가 잘 발전하고 기업들이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그 AI 연구센터를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설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소제조기업의 AI를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경기나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소제조기업이나 저희 회사 같은 회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긴다라면 예. 제조업이나 이런 디지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향후에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일으키는데 되게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소기업 코너 위즈코어의 박덕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